안녕하세요. 업대연봉의 특전사 이야기입니다. 정신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신교육을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죠? 북한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왜죠?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휴전을 하고 있죠? 북한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거를 종결짓지 못했기 때문에 휴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물론 더 과거로 가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더 옛날로 가면 정말 중국은 나라가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우리나라로부터 곡물을 많이 수탈해가는, 어떻게 보면은 주종 관계에 있었던 국가죠.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어떤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따라서 미국도 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상에는 적은 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다라는 멘트를 삭제했죠. 그리고 그걸 다시 이번 정부에서 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매우 환영할 일이죠.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얘기고요.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 북한이 무인기를 서울로 보내고 있잖아요. 왜 보내겠어요? 그냥 우리 자랑하려고? 우리나라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더 유리한 군사적인 위치에 쓰기 위해서 계속 도발을 하는 거예요. 무인기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다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적의 군사용 비행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거거든요. 이거는 군사 도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도 군사 도발이에요. 만약에 제가 뭐 북한에 그냥 넘어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오면 괜찮아요? 체포가 되거나 사살되거나 국가끼리 그거를 되게 잘못했다라고 표현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꼭 무인기가 와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가거나 뭔가 박살내고 가야지만 도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인기가 뭐 무슨 종이 비행기도 아니고 거기 안에서 촬영을 다 하고 갔을 텐데 뭘 어떤 목적으로 촬영해 갔는지 아무런 지금 분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나라는 전쟁을 안 한 지, 그러니까 휴전을 하고 전쟁을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가장 마지막 전쟁은 사실 베트남전이었고, 그 이후로는 국지적인 도발에 대한 군사작전이나 비전투 목적인 해외 파병 위주로 군사작전을 수행을 했죠. 물론 제가 뭐 사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휴전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냥 다 전쟁까지 가지 않고 잘 유지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거지, 그동안 계속 아무런 일도 없이 평화만 유지됐던 건 분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북한은 주적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고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되고 그러려고 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적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가 안보관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 주민과 북한의 땅 다 우리가 포용해야 되고, 헌법상 한반도 전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적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적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적은 항상 우리나라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항상 하고 있고 핵을 개발하고 있죠. 정신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를 가면 정신교육은 육체적인 고통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뭐 이게 세뇌를 시켜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특전사는 다 지원이고 수많은 훈련과 이런 목적들이 다 북한의 수뇌부를 괴멸시키고 때로는 어떤 특정 장비들을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군사작전을 하려고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원들은 국가안보관과 애국심이 엄청납니다. 사상교육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요. 요즘엔 안 그러겠죠. 저희 때는 정신교육수가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정말 상상만 해도 토 나올 정도로 무서웠어요. 영내들은 항상 잠을 못 잔다 그랬잖아요. 항상 잠이 부족해서 살짝만 앉아있어도 졸거든요. 근데 정신교육을 할 때는 우리 옛날 군대 자세, 이 상태로 그 영상 또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막내들은. 졸면 뒤지는 거죠. 진짜 이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번 고개를 떨구는 순간, 이제 옆에 영예 간부가 있습니다. 영예 간부들은 살짝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어요. 막내 존다 라는 얘기가 들리면 그날은 무사히 넘어가지 못하는 날입니다. 앞에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 그거를 다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만 뜨고 있자. 눈만 뜨고 있자. 어차피 앞에서 하는 얘기야. 북한은 나쁜 놈이다. 우리를 저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잠만 자지 말자.
울지 말자.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차라리 훈련하고 말지. 많이 힘든 게 정신교육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교육을 하면서 막내들은 진짜 힘든 주인데 고참이면은 사실 한 주 쉬어가는 주죠. 보통 50분 교육하고 10분 쉬니까 50분 동안 진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 자세만 힘든 게 아니라 자세도 구부러지면 안 되고, 이미 우리들은 막내들은 이러고 있는 자세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세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졸음이 너무 힘들어요. 졸음이. 그래서 잡니다. 자다가 이제 10분간 휴식을 한다거나, 가끔씩 누가 부를 때도 있어요. 진짜 대대장님이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간부들이나 장기자 선배들이, 장기자 고참들이 뭐 어떤 작업이나 어떤 뭐 때문에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짬밥순으로 일어나니까 막내가 제일 먼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누가 뭐 해야 되니까 4명 일어나라 그러면은 자기 짬밥순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서 띵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리가 저려서 그래요. 다리가 피가 안 통할 때까지 앉아 있었던 거죠. 일어나는 순간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빠집니다. 이러면서 진짜 어디 부딪혀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피멍 들고 이빨 빠지는 애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걸 알면서 뛰는 거기 때문에 고참들도 넘어진다거나 할 때 이해를 하죠. 자기들도 다 막내 때 그랬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아니까. 하지만 그거를 견뎌내야 특전사에선 고참이 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버텨내는 게 정신교육주입니다. 고참 때는 진짜 편한데 막내 때는 너무 빡세고 정신교육주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군장 메고 산을 한 바퀴 뛰는 게 낫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핵을 만들었어요. 핵을 과연 쏠 수 있을까?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북한이라고 하기 말고 김정은은 자기가 왕인 상태로 오랫동안 있고 싶어 하는 거지,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더 뺏고 남한이나 인근 국가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왕이잖아요. 자기 왕권을 확고하게 하는 게 더 목적이 큽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득이 될 게 별로 없어요. 이번에 러시아 보세요. 푸틴. 전쟁 안 했으면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푸틴은 사실상 오랜 독재자지만 저렇게 지지율이 높고 러시아만을 위했을 때는 아주 멋있는 대통령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지 완전 망했잖아요. 전쟁을 잘못 일으켜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김정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북한에서 왕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전쟁을 잘못 일으켰을 때 김정은은 사살당할 가능성도 있죠. 사살을 누가 하냐고요? 미군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사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핵을 더 많이 만들어서 비대칭 전력을 더 많이 만들어서 어떤 협상이나 외교적인 부분에서 경쟁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지, 진짜 전쟁을 일으킬 마음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항상 무엇이든지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지도자들의 판단력, 감정, 이런 부분에서 감정 조절이 잘못되거나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그게 도화선이 돼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김정은이 어쩌가 어떻게 돼가지고 빡쳤어요. 그래서 아씨 저도 모르겠고 한번 저지르자 라는 순간 판단, 그러니까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솔직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5분만 따뜻한 물 먹고 생각하면 아씨 그러면 안 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그 5분을 못 참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아씨 모르겠고 그러는 순간 시작이거든요. 이게 지도자 리스크예요. 이런 위험이 없다라고 말 못하기 때문에 전쟁 위험이 0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보편적인 상태에서는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핵을 개발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핵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전력이 계속 대칭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협상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계속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국력을 키워야 되고, 핵을 보유할 수 없지만 핵을 보유한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군 조직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함께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정치인들이 군대를 안 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단순히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총 한번 쏴봤어야 총이 어떤 원리로 나가는지 알지. 총도 안 써보고 사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국가를 지키는 생각이 잘 돌아갈까요?